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의 승승장구. 축구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항상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흥민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이야기는 유럽에서의 손흥민의 초창기부터 시작된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사우샘프턴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한국의 젊은이 손흥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재능을 빠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팀에 이 젊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자신의 꿈과 젊음을 안고 바이어 레버쿠젠에서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곳에서 빛나는 활약으로 많은 큰 클럽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우샘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인 감독은 손흥민과의 계약에 2번 실패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임기를 시작한 후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믿어온 선수인 손흥민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런던의 팀에서의 손흥민의 성장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그라운드에서의 첫 달리기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기까지 손흥민은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체티노 감독 시절 거둔 성과는 득점뿐만 아니라 기술, 인식, 그리고 마무리 능력에서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특징 지어집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을 영국과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포체티노를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눈부신 발전은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과 계약을 결정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그의 선수 발굴 및 육성 능력에 대한 확실한 인정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포체티노의 재능 예측 능력이 놀랍도록 정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성공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포체티노의 선수 육성 철학을 살아있는 증거로 만들었으며 이는 모든 감독의 경력 발전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이야기는 그들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수의 경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 인내와 믿음이 거친 보석을 희귀한 보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스승과 제자 듀오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그가 처음으로 손흥민을 영국 그라운드로 데려온 사람은 첼시를 이끌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첼시는 홈경기장에서 브렌트포드에게 0대2로 아픈 패배를 겪었습니다. 버리와의 승리와 아스날과의 무승부 이후 큰돈을 들여 첼시 팀을 기대했던 국제 축구 팬들은 회복을 기대했지만 브렌트포드에게 당한 패배의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첼시는 결국 11위로 자리하며 브렌트포드의 은데모가 그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첼시의 다음 경기는 토트넘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북서 런던 더비로 유명하며 치열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디애슬레틱 지역 언론의 한 조사에 따르면 첼시 팬의 58.6%가 토트넘을 가장 큰 라이벌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첼시 팬들은 북런던의 아스날보다도 토트넘을 더 강력하고 치열한 적으로 여깁니다. 더욱이 이번 시즌 북서 런던 더비는 손흥민 선수와 포체티노 감독의 관계로 인해 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영국 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손흥민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는 국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10라운드에서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으며 토트넘 핫스퍼의 연승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첼시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첼시는 10월 28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브렌트포드에게 0대2로 패배했는데 이때 방문팀의 스트라이커 브라이언 음부에모가 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선수단 구성만 봤을 때는 첼시가 더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들은 니콜라스 잭슨, 라힘 스털링, 콜 파머 그리고 노니 마듀에케와 같은 새로운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했으며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코너 갤러거가 중앙 미드필드를 맡았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이반 토니 없이 경기를 해야 했던 브렌트포드는 엔부엠호, 존에 그리고 비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후반 14분 첼시가 수비 지역에서 스로인을 하던 중 음부에모가 옐센과 함께 페널티 박스로 높은 패스를 연결했고 결국 마킹을 받지 않은 킨록 수비수가 머리로 골을 넣어 첼시 팬들을 침묵 속에 빠뜨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 동안 첼시는 교체 선수 릴 모페이가 단독 기회를 얻게 해주었고 그의 패스를 엔가투품이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쉽게 골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첼시는 69.2%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방을 압도했지만 실제로는 상대팀의 5번의 슈팅에 비해 2번의 슈팅만을 기록하는 등 예상치 못한 통계로 인해 홈 경기에서의 퍼포먼스에 실망한 팬들을 만들었습니다. 첼시에게 이 경기는 정말 수치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적은 많은 브렌트포드 선수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경기에서 첼시의 필드 리더십 부재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패배 이후 첼시는 11위로 추락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 토트넘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기력으로 계속 경기한다면 첼시가 톱4에서 탈락하고 다음 시즌 큰 대회 참가 기회를 잃을 위험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엘소 페르난데스와 우크라이나의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출전하지 못해 그들의 라인업에 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에게는 손흥민이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위치 선정과 정확한 침투 능력으로 중요한 골을 넣은 선수를 빼고는 분명 잊지 못할 경기였을 것입니다. 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는 11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성과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8승 2무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비록 시즌 초반이지만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 팀이 우승을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후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계속해서 골을 넣는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손흥민의 발에 공이 닿으면 거의 골인 것 같습니다. 첼시에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발굴한 선수에게 패배한 감독의 느낌이 어떤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현지 팬들의 댓글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지난 시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팬들에게 폭발적인 순간을 선사하였습니다. 해리 케인 이적 이후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 자리매김하였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클래스를 결정적인 골로 증명하였습니다. 손흥민은 4-2-3딜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로 배치되었으며 리차를리송, 제임스 매디슨, 쿨루세브스키가 뒤에서 훌륭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후반 21분에 매디슨이 공을 차고 결국 손흥민의 발에서 마지막 골이 터졌습니다. 풀럼과의 경기 이후 손흥민은 연속 2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그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ETL 공식 웹사이트에서 진행된 최우수 선수 투표에서 손흥민은 60.8%의 높은 지지를 받아 동료 매디슨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그가 연속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두 번째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 4번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으며 이에는 벌리와 리버풀과의 경기가 포함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아시아 축구 연맹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손흥민 영입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에 있을 때 저는 그를 계약하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어렸고 바이어 레버쿠젠에 가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을 때조차 그와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레버쿠젠의 충성을 지켰고 영입을 2번 실패한 후 토트넘에서 직을 맡은 뒤에야 결국 손흥민을 영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토트넘에 합류하자마자 계약하고 싶었던 첫 번째 선수였고 우리는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의 잠재력과 놀라운 발전을 보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선수의 재능을 인식하는 능력이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과 계약하기로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사실 포체티노 감독의 미래 예측 능력은 정확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소날두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매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체티노 감독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첼시를 이끌고 있는 전 감독 포체티노의 팀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